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수행했던 행정심판 인용재결 사례 중심으로 국민 편익, 행정발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행정심판을 수행하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국민들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행사법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보면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행정사가 해야 할 주요한 임무가 있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어 제 부족한 힘이나마 아픔을 당한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큰 사랑의 향기를 바라며 섬기는 리더십으로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억울하게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심적, 육체적 아픔을 당한 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그 아픔이 저의 아픔으로 다가와 제가 대학에서 전공한 법률학, 또 공직의 사무관, 서유관 재직 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응시 자격이 주어져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단국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행정, 학문적 지식과 함께 공직과 법정대학 교수,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지낸 경험적 지식을 모두 동원했고 법원 판례, 행정심판 재결에 국회에서 제정된 새로운 입법, 또 법 체제에 대한 유권 해석 등 학문적, 경험적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도 행사법 개정 이후에 1회 1기로 행정사 자격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받고 행정사 교육을 수료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으로부터 업무 신고증을 받아 서초동 법원 앞에 행정심판 소망,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10여 년간 행정사 교수로서 행정사 기본 소양교육, 실습교육, 연수교육은 물론 행정심판 업무 경험을 통해 얻은 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이번 행정심판을 수행한 결과 2023년 3월 달에 4개월여 만에 인용재결 받은 그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용재결 결과를 행정심판위원으로부터 받은 당사자는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 역시 함께 가슴 벅찬 기쁨을 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기관의 국민 권익을 위한 바른 행정처분, 행정행위, 또 건전한 행정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러한 행정사에 대한
또 업무라든가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드릴 순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한 순서 한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행정심판 인용 재결, 이것은 바로 국민 편익을 위한 거고 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제목 하에서 첫째로는 행정사법의 목적,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을 설명드리고 행정심판 실무 사례, 일정과 진행 과정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로 행정구제제도에는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국민을 상담해서 컨설팅을 잘 해낼 것인가, 또 행정심판을 위해서 어떻게 상담을 잘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행사법 목적, 성공 비결, 국민 행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행사법 제1조에는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와 서로 만났을 때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분을 행복하게 해줄 건가, 그러한 목적 하에서 먼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독일의 시인이죠. 나와 너, 이 저서에서는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 어떤 고객이 오든 간에, 어떤 아픔을 당한 고객이 오든 간에 만남으로써 행복을 주는, 사랑을 주는, 또 이렇게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 연구팀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더라도 성공 덕목 4요소가 있죠. 지능, 지식, 기술, 자세가 있는데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발표된 내용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고객을 만났을 때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사랑의 자세, 바른 자세를 갖다 보면은 나도 행복하고 고객도 행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국민 모두도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법 목적 실현을 위해서 국민 편익을 도모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국민 편익 위에 봉사해야 하는 목표를 실현해 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3S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서번트 리더, 셀프 리더, 슈퍼 리더죠. 바로 섬기는 자세, 서번트 리더, 봉사하는 자세로. 그러려면 우리가 자신이 셀프 리더로서의 실력도 길러야 되겠더라고요. 행정심판 하나 해보려면 많은 법률 행정 문제를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슈퍼 리더로서의 어떤 사람과도 화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부당한 행정 처분을 했을 때도 공무원과의 좋은 관계를 하면서 화합, 협력을 하면서 잘 이렇게 우리가 행정심판도 해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당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그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게 하느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행정제도의 발전을, 이런 문제를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권의 확대 강화 현상, 특히 많은 변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들은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 창조적 변동 역군으로서 국민들에 의해서 기여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행정의 정의라든가 개념에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는 Public Administration, 그렇죠? 퍼블릭은 공공성, 공익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공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목자, 장관, 섬김, 봉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일본의 행정사 제도도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가해 법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가해 법률가. 제가 일본의 총무성도 방문했고 행정사회에도 방문을 했는데 왜 가해 법률가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거리 갖자, 거리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이기 때문에 가해 법률가라고 했다. 저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행정사는 국민 편익을 위한 최고의 행정 법률가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사법 1조의 목적도 잘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행정사 업무, 또 특히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주요 기본 법률은 꼭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법률 연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법률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헌법도 있고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기본법, 상법, 뭐 다양합니다. 소송법도 있고. 그러므로 행정심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헌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민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민법상. 형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기타 하여튼 형사벌이 해당되는 것은 바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도 알아야 그 행정심판에서 바로 인용재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법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국가법령이 5,000여 가지인데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행정기본법이 나왔죠. 4,600여 가지 행정법에 대한 총칙적인 개념으로 2021년도 이제 3월 12일 날 국회 통과됐고 9월 24일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 원칙입니다. 기준과 방법, 이걸 알아야 행정심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총칙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목적도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권익을 위해서는 행정기본법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행정심판 실무 사례를 한번 보시죠. 특히 여기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 실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인적사항이라든가 또 어느 뭐 시군구청이라든가 어느 구청이나 이런 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행정심판위원회. 왜냐하면 또 너무나 이게 해버리면 당사자한테 또 누가 된 경우도 되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이런 절차, 또 이런 이제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행정처분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오게 되잖아요. 뭐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다, 부작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특히 영업정지 같은 거, 업무정지 같은 거 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심판서와 함께 바로 집행정지 신청까지 해야 됩니다.
업무정지, 영업정지 자체를 우선 집행을 성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업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행정심판 보통 4개월, 5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6개월. 그럼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더라도 행정심판이 끝나면 그 업무정지가 다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영업정지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을 하고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정지는 바로 행정심판서 함께 제출하면은 그래도 행정심판에서 비교적 빨리, 뭐 빠른 경우는 4일 만에,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바로 그때부터는 영업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집행정지, 또 이거는 재결시까지 집행정지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재결시까지는 집행이 정지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행정심판을 이렇게 제기했더니 한 20일쯤 지나니까 처분청의 답변서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달이 돼서 또 이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충 서면을 내야 돼요. 보충서면을 반드시 아주 자세히 써서 또 내야 됩니다. 그 행정심판 쓸 때도 이제 다음에 행정심판서에 대한 요령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또 이런 걸 잘 써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종합적으로 다 써줘야 됩니다. 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원칙은 반드시 원칙에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업무정지 처분 있을 때는 또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게 돼요. 왜냐하면 벌금이라든가 징역형 이런 형사벌이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경찰에서 통지 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제 만약에 혐의 없음 이렇게 1차로 그렇게 참 결정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경찰에서 다시 검찰로 송치를 했다 했을 때는 그 통보를 받자마자 증거를 확실히, 입증 자료, 특히 녹취록 같은 거, 대화록 같은 거, 아니면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증거 서류를 함께해서 민원을 바로 내야 됩니다. 검찰에 제출하고 억울한 사정도 얘기하고 하면 이제 경찰로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찰에서 이제 검찰 진술 내용, 입증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서 또 이제 경찰에서 다시 물론 송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하게 되면 행정심판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일단 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처분청에서는 또 보충 서면이 온 것 보면은 그래요. 행정벌과 형사벌은 다르기 때문에 형사벌에서는 혐의 없음, 또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행정벌은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또 합니다. 여러 가지 판례나 또는 기타 그 해당 법령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행정벌에서 죄가 되지 않을 때, 죄가 된다면 물론 행정벌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죄가 되지 않을 때,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확실히 해서 형사벌과 함께 이게 제출하면 인용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받을 때는 다시 뭐 2차, 3차까지 보충 서면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이렇게 반박 보충 서면 행정심판에 제출하니까 결국 행정심판에서 재결 날짜가 이제 정해지더라고요. 그 보충 서면 다 이제 받고 나서 더 이상 서면을 받을 필요가 없다 했을 때는 이제 재결 날짜를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재결하면은 그 다음날 한 16시경 이제 퇴근 전에 바로 재결 결과를 문자로 발송을 해 줍니다. 문자로 발송한 다음에는
재개월 후에 3주 내에 문서로 재개월서를 발송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얼마 지났습니다만은 바로 최근 거예요. 최근에 4개월 만에 바로 인용 재개월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때 뛸 듯이 당사자는 기뻐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심판에 국민이 억울하고 힘들게 당했을 때는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길래 영업정지 당했느냐, 업무정지 당했느냐, 비난의 소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명예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행정사는 정말 국민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주는 이런 일을 수행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또 이제 날짜라든가 또 며칠 만에 되게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사와 행정쟁송. 행정쟁송에는 이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행정소송은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해서 일정한 국가기관이죠. 이제 법원에 심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에 하는 건 행정소송이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 하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위법, 행정처분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아까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해주지 않았다, 부작위로 인한 불행사, 이런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행정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은 이렇게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있죠. 행정쟁송에서 이제 행정소송은 뭐 변호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 행정심판에서는 이제 행정심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거고, 무효확인 행정청의 처분이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의무 이행을 해달라. 이런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된다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고, 또 이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 해야 됩니다. 요 원칙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통지는 사실은 행정처분청에서,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서에 바로 이런 것이 적혀 와야 돼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있었던 것을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또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런 것을 바로 이런 걸 통보 안 하면은 행정심판 할 수 있다. 이런 걸 통지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상 또 위반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신청하면 이길 수가 있죠. 그렇죠? 각하사유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작성 시 유의사항,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되고, 청구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주의해야 됩니다. 청구 기간 지나버리면 각하사유가 돼버리죠. 행정심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각하사유가 됩니다. 그래도 행정심판은 또 인용재결, 우리가 청구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운전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몇 개월의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런 결정을 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청구 취지입니다. 그러면 인용재결은 바로 이걸 받아들인 거죠. 청구 취지를 그대로.
기각재결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처음청의 그 행위대로 바로 기각해 주는 겁니다. 그 청구 원인 쓸 때 사실관계, 며칠 날 어디로부터 이렇게 행정 위법한 처분을 받았다. 거기에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잘 써요. 위법 부당성 문제를. 법률 유보의 원칙, 또 이제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잘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민법,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침해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잘 써줘야 됩니다. 또 이제 왜 영업정의를,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헌법에 또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공공복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공공복리에 전혀 관계없는데 제한됐을 경우에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써줘야 됩니다. 행정심판서에. 그렇게 쓰면은, 하여튼 잘 검토해서 써주면은 반드시 참 잘 인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 업무라는 게 이렇게 지금 행정심판 업무도 주로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국가 유공자 등록, 그러니까 이 기본 법을 알아야 돼요. 유공자 업무는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유공자 신청도 하고, 신청했는데 또 유공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만약 위법하게 부당하게 안 받아들였다 하면은 다시 행정심판을 통해서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이죠.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업정지 취소구제, 업무정지 취소구제, 공중위임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진흥하는 법률, 또 각 전문보호 자격사들에 대한 그 각 법, 그 법률에 따라서 업무정지가 됐을 때는 바로 그 법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그 한 가지 이런 법의 잣대로 행정관청에서는 다 이제 행정처분을 해요. 그러나 이런 잣대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심판 쓸 때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기본법 다양하게 다 봐야 됩니다. 판례, 국회 새로 개정된 위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또 음주운전 면허 취소한 도로교통법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출입국 관리 업무, 또 출입국 관리 업무는 이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저도 이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국적 취득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한번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시작할 때 전혀 그때는 출입국관리기관에 있지도 않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걸 다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읽어보니까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만 잘 적용하면 반드시 다 해낼 수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또 이제 건축법, 건축물에 관한 각종 그런 것이죠. 또 부동산 손실보상 업무, 토지보상 업무가 또 행정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정 문제, 또 공시가격이 잘못 조정이 됐을 때 저도 이런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공시가격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인허가 대리 업무, 또 환경 분쟁, 저도 이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도 참석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도 해봤고, 또 자동차 등록 업무, 행정사 실습할 때 저는 꼭 자동차 등록하는 그 구청, 서초구청인데 제 사무실에 있는, 반드시 가면 그 팀장이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행정사들이 또 많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건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교통사고 조사, 또 여러 가지 층간소음 문제,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문제, 하여튼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기 있는 것 외에도 많습니다. 행정에 관한 법이 4,600가지니까 그 법에 관련된 건 전부 우리 행정사들이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을 상담할 때 사실은 상담을 잘해야 돼요. 요즘에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세계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0여 개의 기업 진단 지도도 해봤습니다. 진단에서 지도해 주는 게 컨설팅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는 국민이 와서 억울한 일을
얘기하면 그것을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진단해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 컨설팅입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해서 치료해주는 게 컨설팅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컨설팅 문제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도 한 100여 개, 아니, 한 20여 개 성, 또, 자치주까지 돌아다니면서 경영 전략에 대해서 강의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열심히 듣더라고요. 경영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경영 문제에서 특히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우리 행정학도 경영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제가 서울대 사무관 시절에 행정대학원 다닐 때 2층에는 행정대학원, 아래층에는 바로 경영대학원이 있었는데 배우는 게 똑같아요. 우리 행정학과에서는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경영학과에서는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관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물론 이제 특별한 과목들이 있죠. 뭐 거기는 마케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비자 행동 문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이런 별도로 조직 행태론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학문이고, 경영학은 기업체에 적용되는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똑같은 면에서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게 중요하다. 상담 컨설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고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 에토스, 세 가지 설득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고스는 논리가 정해야 되고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행정사로서 행정 법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파토스는 감성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와서 행정 심판을 요청한다든가, 또 어떤 일을 해결을 요청한다든가, 심지어는 학교 보면 설립인허가, 병원 설립인허가까지 상담해 오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다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지식을 갖고 잘 정말 그 동정을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에토스 설득 방법, 신뢰성을 주는 거죠. 신뢰성을 주려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진실해 보여야 돼요. 약간 허풍을 친다든가 또 뭐 사기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 컨설팅 문제까지, 또 고객을 어떻게 상담해서 해결할 것인가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정말 국가 전문자에서 행정사는 행사법 제1조 목적을 실현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국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특히 국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편익 추구, 국민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이 행정사무는 중요하다 하는 면을 더욱 깊이 생각해 봅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경영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전문가적 실력을 쌓고 행정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 역군,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국민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행정사님들 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을 행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정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행정 기관의 행정이 또 무사한 일 행정한다든가, 또 권력을 남용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우리가 시정해야 될, 행정제도 발전 측면에서 개선해 가야 될 그런 임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정심판 재결, 특히 인용 재결 실제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